그 다음에 우리가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면접을 하면 어떻게 면접이 진행이 되는지 먼저 면접관은 어떤 분들이 면접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필기 시험이라는 거를 그 기사가 대체하는 대체를 거지. 하는 거고. 하는 거고. 면접은 우리 그 대형사 같은 경우는 그 공채는 실무진 면접이 없어. 들어가는데 면접은 우리는 이제 그 기술 면접과 인성 면접이 있어. 기술 면접은 각 파트의 부서장급 이상 부문장 그냥 부서장님들 하고 임원인 거지 여기서 보면. 그 또 새끼 임원들도 아니야. 아. 최고의 임원들, 최고의 임원들, 전무 부서장급들, 부서장이라는 걸 달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서를 대표하시는 분들이지. 우린 하나 부서가 막 50명이 넘으니까 그 부서장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기술 면접이 끝나면 기술 면접에서는 아까 얼만큼 얘가 열심히 했는가에 이게 기술을 물어봐. 도시 계획에 대해서 그 트렌드들도 물어보고 뭐 기사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을 면접으로 물어봐. 그리고 그게 끝나서 통과되면 마지막으로 최종 이제 인성 면접은 오너 회장단과 부문장의 면접 따로 있어. 아니 뭐 이렇게 관상이라도 보셔? 여기서는 이제 그 진짜 이 친구가 우리 회사하고 부합한 건가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게 인성 면접이 있고 중간에 이제 영어 면접 또 따로 있어. 영어 면접? 3개 보는 거야 면접은? 그런 거 그렇지. 와. 영어 면접이 있어. 못 들어가겠다. 와 나도 못 들어가겠다. 경력증은 들어있어. 경력증. 공채는 안 돼. 아, 중견은 면접이 딱 한 번이야. 면접이 한 번이고 임원 면접을 보지. 근데 여기서 임원이라고 하는 거는 대형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하나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2개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1부, 2부, 3부 해가지고 각각의 부서장이 있고 그 부서 안에 얘기한 대로 새끼 임원들이 또 있잖아. 근데 그 중견 같은 경우는 보통 부서가 하나야.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각 팀을 관장하는 이제 소위 팀장급의 이사 상무급들의 이제 임원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면접을 한 차례 보는데 그 한 차례 면접에서 그 면접관으로서 배석하는 사람들은 그 팀을 관장하는 이사 상무급의 임원과 부서장 그리고 최근에는 그 총무과라고 하나 이제 그거는 부서명은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인사팀의 이제 담당자가 같이 배석을 해가지고 이제 전반에 걸친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데 말하는 팀장급이 몇 명이 한 팀이야? 보통 10명 내외. 10명. 그러니까 10명의 헤드급 1명. 그렇지. 그게 최소. 그러니까 제일 낮은 직급. 그렇지. 그게 이제 임원이고 그 다음에 부서장이 배석을 하고 이제 다른 그 임원급들이 이제 또 같이 배석을 해서 종합 판단을 이제 하는 거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내 실무진들 같이 배석을 시킨 적이 있어. 근데 걔는 면접관으로서 배석이 아니라 뒤에 이제 따로 의자 해가지고 같이 한번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 니네들이 면접관으로 해서 질문은 못 하겠으나 그 질의응답을 하면서 니네들이 나중에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내가 따로 배석을 시킨 적은 있어. 우리도 왠지 한 번인데 우리는 뭐 다 해봐야 10명, 15명 뭐 이런 수준들이기 때문에 소규모들은 그래서 이제 보통 임원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팀장급은 이제 보통 3, 4명 라인이지 라인별 그 정도까지 그래서 한 4, 5명 정도가 이제 면접을 보는 것 같아. 보통 면접을 보면 몇 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면접을 보나요? 기술 면접은 1명, 그다음에 뭐 인적성 우리는 2, 3명 이렇게 돼 있고 영어도 1명 있고 그 면접마다 다른 것 같아. 3명을 넘지 않습니다. 3명을 넘지 않아. 우리는 무조건 1명. 1명씩 면접. 왜냐면은 작은 회사는 사람이 중요해. 그러니까 보면 빌런이 1명 들어오면 걔가 문제가 아니라 걔 때문에 다 나가. 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1명을 오래 봐야 돼. 그래서 그거는 뭐 많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얘가 어떤 사람인지를 느껴야지 안심하고 뽑을 수 있는 것 같아. 면접 그럼 얼마나 몇 분 정도? 한 명당 보통 20에서 30분이 내가 보통일 거야. 근데 약간 그럼 다 평균적으로 한 면접당 2, 30분인가요? 그렇죠. 합치면 1시간이 되겠지. 영어 면접을 2, 30분이요? 한 10분, 15분 하는 거야. 우리는 30분 내외. 30분 내. 우리는 1시간씩 봐.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정말 사람이 미래다. 정말 이제 모든 얘기 다 끄집어내. 하고 싶은 얘기 다 나오게 하고 우리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보통 면접 분위기는 어떠세요? 그 면접 보시는 분들에 따라 성향이 다른데 내가 기억해 보면은 기술 면접은 조금 압박 면접도 있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문제도 물어보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 그 도시권 나왔죠. 도시 기본계획 뭐 학생들이 대답하기 어려운데도 막
그런 것들도 기술도 물어보고 또 편안하게 뭐 이제 자소서에 썼던 내용들 물어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예 편안한 면접, 압박 면접에 대한 그렇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인적성 회장단님 면접 가면은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진행되는 것 같고. 중견은 굳이 압박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가지. 우리는 감히 압박하지 않지. 시작할 때부터 편안하게 음료수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고객 대하듯. 고객 대하듯이 편안하게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하지. 그럼 주로 면접 때 어떤 질문들을 하세요? 뭐 이력서에 있는 거부터 지금 나와 있는 거 같이 지원 동기나 다 물어보는 거. 근데 약간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아까 기술 면접에서는 이제 이력서나 기술적인 거 위주로 보고 나머지 이제 끝나서 인적성 회장단 면접에서는 나머지 이제 회사에서의 철학과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구분되어 있는데 또 그게 또 약간 믹싱되기도 하지. 어쩔 수 없죠. 이거 물어보다 보면. 그러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력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건들이 눈에 띄었을 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게 주로 이제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사항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대형은 대형대로 의미가 있어, 이유가 있어. 또 사실 전문 엔지니어링은 전문 엔지니어링대로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부문을 보더라도 정말 건축 설계를 잘하고 뜻이 있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해안이다 뭐 저기 사무다 하는 대형 설계사 안 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냥 이름은 소규모지만 아뜰리에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과 철학에 있어서 거기에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이나 설계 영역도 약간 그런 쪽에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규모 또 전문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중견은 그 둘 다 이유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회사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불분명했기 때문에 더 물어봐. 오래 다닐 친구를 뽑아야 되니까. 다 물어봐. 우리는 일단 이력서를 한번 훑어. 이렇게 주소 어디세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올 때 그 몇 분 걸리셨어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한번 쫙 훑어.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팀장들한테 질문하라고 하고 다시 이제 그럼 이제 왜 지원하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앞으로 그럼 10년 후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 다 최대한 끄집어내려고 하지. 그럼 면접 보러 가면 혹시 교통비나 이런 걸 좀 지원해 주시나요? 줍니다. 얼마 줍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얼만큼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충분히 주는 걸로 알고 있어. 요즘은 요즘 다 10만 원 아니야? 그죠? 5만 원인가 10만 원? 모르겠네. 그러니까 나 때는 나는 2만 원을 받았어. 나도 2, 3만 원 받았던 것 같아. 그때 받았고 지금은 얼마 주는지는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주긴 준다. 줍니다. 그래도 줍니다. 뭐 거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줘야죠. 근데 안 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인상인 것 같아. 회사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봤어. 그 친구가 이제 취업 시즌이면 몇 군데 면접을 볼 수 있잖아. 몇 군데를 봤는데 어떤 회사는 면접비를 주고 어떤 회사는 면접비를 안 줬어. 그럼 그 친구가 느끼기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괜히 우리가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선택을 했는데 다른 회사로 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주는 것도 있지. 그 몇만 원 때문에. 몇만 원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소개서랑 뭐 지원하는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엔지니어링 취업할 때 꿀팁이 어떤 게 있을지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꿀팁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전화가 와. 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추천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우리 회사 다니는 직원을 면접 지원하는 애가 이제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전화해서 뭐 거기 뭐 어떻게 되고 무슨 포지션이고 뭐 이렇게 묻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면접 오는 친구들 중에는 막 이게 검색을 막 해와. 그래서 무슨 최근에 무슨 일을 수주하셨고 뭐 무슨 활동을 하셨던 거에 뭐 이렇게 인상이 깊어서 뭐 지원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뭐 그런 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니까 성인 거지 성의.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확실히 검색은 해보고 오시라. 지원하는 회사에 그건 기본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검색을 하더라도 보통 종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사에서 이렇게 노출되는 내용들이 많잖아. 그러면은 그게
물론 이제 도시랑 관련된 기사, 그러니까 우리의 해당 부서에 관련된 기사일 수도 있지만 다른 부서의 기사들이 그렇지. 많아. 그걸 갖고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힘들지 서로. 힘들어서 면접이 안 힘들고 면접 자도 힘들고. 다음 꿀팁. 음. 복장은 어떻게 가는 게 좋나요? 복장은 기본 정장인 거지. 제일 깔끔한 캐주얼보다는 면접 시에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캐주얼 입을 수도 있고 뭐 정장 입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캐주얼을 입어서 이제 신경 안 쓰는 경우들도 있지.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리스크가 있는 거지. 그중 면접관 중에 한 명이라도 하여튼 뭐 부정적으로 생각한 리스크를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면접에서. 포멀하게 입는 걸 그냥 선호한다. 정장. 네. 그다음에 넥타이. 너무 그게 안전하다. 너무 눈에 띄는 뭐 이런 포인트를 준다 뭐 이런 것들도 별로 좀 안 권하잖아. 문제는 아닌데 그 면접관이 누구냐에 따라 그쵸.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가장 노멀하고 노멀한 기존적인 기본에 충실한 게 낫다는 거지. 기본 정장으로 가라. 모험을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언제 도착하는 게 좋은가? 나는 그냥 10분 전에만 도착하면 충분한 거 아닌가? 아니 저거는 몇 분 전 도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각의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은 끝이야. 지각은 끝이야. 끝이야.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 네? 끝. 끝. 저도 시간은 그렇지 끝이야. 지각은 끝입니다. 가끔 이런 거 있는데 간단 자기소개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나요? 시켜? 네. 시키세요? 안 시키는데? 안 시켜? 안 시켜. 무조건 시켜. 그럼 면접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보이거든. 아니면 만약에 준비가 안 됐어. 순발력으로 잘했어. 그럼 이제 순발력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무조건 시켜. 제가 면접을 많이 본 건 아닌데 어떤 면접에서는 1분 동안 자기소개 영어로 해보세요라고 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진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라. 저건 1분이든 3분이든 자기소개를 본인이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 면접을 가실 거면. 면접이잖아.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니까 많은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질문들을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이렇게 막 피력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겸손한 척을 해야 되는 건지. 둘 다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파트가 있으면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전반적인 것들은 겸손하게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E와 I가 아니라 적극성과 겸손함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E여도 외향적이어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겸손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완급 조절과 그 경중을 따지면 될 것 같아. 전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상당히 잘하든 못하든 튀는 거는 사실은 조금 꺼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같이 가져가되 본인이 어필할 점이나 강점에 대한 것들 또는 바로잡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의 방식으로서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또 그거 많이 하잖아. 보고 같은 거 할 때 제안서 평가나 뭐 이렇게 가면은 발표하면은 막 질문이 들어오잖아. 공격이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막 반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별로 그게 서로 그게 맞다 손 쳐도 안 좋잖아. 그러니까 뭐 질문하면 그 말씀도 맞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 그런 부분들 수용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정답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말한 대로 완급 조절이 중요한데. 그런 건 한 20년 해야 나오는. 아니 그게 아니라. 신입사원이 갖기 좀 어려운. 근데 그런 친구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꿀팁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완급 조절을 잘하는 게 좋은데 이거 타고난 게 있어서 바로 되는 건 쉽지 않은데. 이제 가끔 너무 막 오버하는 친구들이 있어. 뭐 그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너무 과한 것도 안 좋고 너무 소극적인 것도 안 좋고. 반드시 저는 질문합니다. 반대로. 회사에 대한 관심이. 면접이 다 끝나고 끝난 다음 거꾸로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라고 질문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도가 나와. 없는데요?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제 진심이든 아니든. 궁금한 게 있어서 뭐라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질문거리를 세계에서 좀 몇 개 정도는 찾아놓고 만들어 놔라. 그렇지. 미리 생각을 좀 해가라. 그렇지. 또 뭔가 이렇게 궁금함을 표현하는 건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중요하다. 좋습니다. 나도 좋은 것 같아요.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시죠. 이게 공생에 가끔 질문이 올라와.
아 그냥 제가 지금 막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안 돼. 라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합격했어. 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지금 대형을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어. 어디 소규모가 나왔어. 여기를 지원을 할까 말까.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아니면 중견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를 갈까 말까. 근데 그거를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대형이 나와서 합격할 때까지 버팅하는 게 맞냐. 아니면 중견에 갔다가 거기서 경력 쌓고 대형으로 가는 게 낫냐. 아니면 소규모라도 빨리 뽑아주는 데 가는 게 맞냐. 답은 없는 거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긴 한데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다시 태어나야 돼? 굳이 다시 태어나서도 이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신입으로 지원할 수 없잖아. 다시 태어나면 다른 대학을 가야죠. 전공을 바꿔야 돼. 네, 전공을 바꿔야죠. 나는 그냥 그 후배들이잖아. 우리 후배들이 좀 안쓰러워하는 건데 난 우리 알바 친구들한테 해준 얘기가 있는데 무조건 갈 수 있는데 가라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존버하고 할 필요 없어. 왜? 안 될 확률도 커. 그 공채에 대해서 대형사들이 그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되겠어. 준비를 하다가도 안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중견사든 소규모사든 어디든 지원해서 될 수 있는 되고 너가 거기서 열심히 하면 뭐 진짜 다시 대형사로 올 거면 언제든지 경력직으로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 분야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나는 많이 해. 어때? 나는 조금 전제가 붙어. 일단은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대로 어디든 되는 데 가면 좋은데 소규모라고 하면 그 확실하게 그 그냥 계획 역량이 있고 나름의 색깔이 뚜렷한 그런 소규모가 전제야. 그치 확실한 소규모. 확실한 소규모. 그거 아니고 다른 소규모는 안 돼. 근데 확실한 소규모를 신입들이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게 문제인 거지. 점점점점. 저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많이 찾아보고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내가 미리 좀 많이 그러니까 학습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닌데 소규모는 정보도 없어요. 소규모가 선배들을 통해서라도. 그렇지. 네. 선배 뭐 그다음 주변 전체적인 인맥을 뭐 총 동원을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물어보고. 내가 추천하는 소규모 그냥 개인적인 소규모는 그러니까 서울시 일을 하는 업체들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단종 회사라고 그러지 하나의 일만 하는 도시 전문 엔지니어링 네. 회사들이 많아. 그 중에서 특화된 회사들은 좋은 것 같아. 딱 있어 인정되는 몇 개의 회사. 이니셜로 한 몇 개 회사가 있지. 아닌데 그 모른다고 알 수가. 그 회사를 아니, 그러니까 알려주라고 끝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나도 일단은 막 빨리 되는 데를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 자신이 그렇게 빨리 뽑아주는 데를 갔다가 블랙 기업에 가는 케이스야. 너무 고생을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우리 후배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대형이나 중견은 뭐 이견이 없지. 그냥 빨리 간다는 측면에서 그 회사도 정보가 확실하고 그러니까 소규모에서 잘 골라야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나는 뽑힌 다음에는 일을 시작한 다음에는 개인의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랐지 회사의 이름은 그 다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소규모 중에서 골라야 되는 데는 아까 얘기했잖아 소규모 중에 공공일을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공일을 하도받아 하는 데가 있고 민간일을 주로 하는 데가 있어. 나는 일단 세 번째는 좀 블랙일의 활동률이 높다. 민간 위주로만? 민간 위주로 그러니까 물론 그런 데도 잘하는 데도 데가 물론 있어. 있는데 확률적으로 되도록이면 공공 사이드에 일을 많이 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그게 안전하다. 안정적인. 네, 왜냐면 공공은 돈 밀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네. 인정. 그래서 굳이 만약에 선택한다면 골라야 된다면. 근데 저도 이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모 회사를 가기 위해서 공채 1년에 한 번 뽑는데 그거 하자고 1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아르바이트든 일이든 뭐든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훨씬 생각해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대형 중견 뭐 소규모라도 아까 했던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데를 최대한 알아보고 지원을 해라. 가장 기억에 남는 지원자 혹시 있으신가요? 신입 아니면 뭐 경력? 통째로. 네. 신입이든 나는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다 기억에 남지. 그 예전에 한번 내가 그 카페에다 글 올린 적이 있는데 같이 이제 도시계획 전공을 해서 이 업계가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료 친구들이었고 뭐 그들이 같이 지금도 있으면서 계속 좋은 업계로 좋은 직종으로 만드는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걸 하고 싶다고 해서 나가서 정말 성공하고 잘 된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그 친구들 항상 응원하고 항상 많이 기억에 남아. 그 하지 말아야 될 실수는 대형에서 지원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실수 같은 게
딱히 있을까 싶어. 그냥 큰 건 없는 것 같아. 여기 다 걸러지니까 어차피- 시스템에서 하니까. 뭐 그냥 면접 보고 하는데 그냥 실수라고 하면 들어와서는 최소 1년 있어라. 그거가 얘기해주고 싶어. 경력직으로 뽑고 바로 몇 달 있다가 간 친구도 있고 요번에 뭐 경력으로 뽑아서 결제 다 맞았는데 안 온다고 갑자기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상황도 아니다. 그치, 그게 있지.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 채용 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거는 이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어디 회사에 가더라도 우리는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인데 그 직업하고 다시 자기의 전공에 대해서 분리해서 갈 수도 있지만 도시계획을 좋아하고 하면은 그 돈벌이가 나의 하나의 취미생활도 될 수가 있는 거야. 좋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이제 10년,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그냥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전공이고 나의 천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좋게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씩 준비를 하게 되니까 자격증이나 뭐 학위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붙으면서 좀 전문가의 길을 좀 꾸준히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많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보는 경험도 좋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가도 되게 좋았고 채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런 것들 도시계획이라는 자기의 전공 분야를 얼마큼 깊게 생각을 하고 또 일로 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게 그러니까 첫발이잖아.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취업 준비하면서 제일 아까 키포인트 나는 아르바이트를 준비를 하시는 게 대형사든 중견이든 소규모든 거기서의 많은 정보들이 나올 거야. 일하시는 분들한테 듣는 얘기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중견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시포인트. 기억에 남는 지원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견을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좀 애매해. 아까 얘기한 대로 대형은 대형들의 이유가 있고 양쪽 사이드에서 그렇지. 소규모 전문은 또 소규모 전문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중견은 이유가 없어. 근데 그 와중에 한 번 어떤 지원자가 이건 뭐 딱 유일하게 한 번 있었었는데 나를 타겟으로 오고서 온 지원했던 친구들이 있었어. 보고 왔다고? 나를 그리고 타겟. 나간 거 아니야? 너를 보고 왔는데 너가 도망친 거 아니야? 버리고. 이제 난 도망갈게. 그 있잖아. 그 광고할 그래서 때.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회사에 그 임원이 있는데 좋더라. 한번 지원해봐라.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 한 몇몇 있었었어. 나도 그래서, 보냈는데. 그래서 와서 그 친구가 근데 나는 몰랐지. 근데 채용을 했고 그 친구가 입사를 해가지고 다른 팀에 배속이 된 거야. 이런 이유로. 나중에 좀 그 친구가 못 버티고 1년 만에 퇴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그제서야 한 거야. 그래서 좀 지원이 기억이 남고 하지 말아야 실수는 그런 거지. 뭐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포지션이 애매하니까 이 중견이라는 그거가 이제 좀 불분명한 거가 이제 노출되면 안 된다가 이제 실수고 채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결론적으로는 나 같은 경우는 그래. 회사원으로서 이 기업에 입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도시 계획가라고 생각하고 입사하는 게 맞아. 이제 그런 것들이 서류나 아니면은 면접에서 드러나야 돼.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나는 지금 면접에 한 5, 60명 본 거 같고 채용을 한 2, 30명 한 거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 된 거는 난 되게 운이 좋았거든. 내가 뽑은 친구들이 다 괜찮았어. 정말 운이 좋았는데 그 중에 몇몇 이제 좀 안 좋았던 케이스가 오히려 기억이 남는 것 같아. 그러니까 면접 때 되게 잘해. 엄청 봐서 너무 좋은 인재가 왔다 다 뽑았는데 뽑아가라고 놨더니 입만 살았어? 아니 뭐 어떤 뭔가 트러블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면접 때 잘 안 드러나거든. 그래서 그 후로 내가 더 면접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래 시간을 보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면접에서는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할 거고 그거를 잘 이제 통과하시기를 좀 바라고. 하지 말아야 해서 내가 떨어뜨리는 친구인데 면접을 본 적이 있어. 얼굴 좀 보려고. 그런 뭐냐면은 그 입사 지원서에 회사 이름을 잘못 써놨어. 그게 꽤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취업 시장에서 이제 여러 회사들의 그 당시에 공고나는 여러 회사들의 지원을 하는 거지. 그래서 회사 이름만 바꿔 쓰는 거야. 근데 그거 이제 그 이력서 보면 알아. 그러니까 이 회사 이름을 다른 회사 이름으로 바꿨을 때 성립하는 이력서다.
라고 하면 얘는 그렇게 하는 애야. 기본이 있는 거야? 기본이 안 되는 친구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름이 틀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반드시 쓰라는 게 그러니까 바꿔 쓰더라도 여러 개 쓰더라도 마지막 단락은 최소한 3-4줄은 바꾸고 쓰는 성의를 보여야지. 그치.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필수는 첫 번째는 기사. 요새는 무조건 기본이다. 없으면 면접도 못 볼 거다. 그리고 기사를 무조건 따고 그 다음에 선택한다면 여러 가지 스펙을 선택한다면 알바. 기사 알바? 기사 알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사라는 기본적인 자질, 그 다음에 알바라는 기본적인 그 열정, 노력. 그러니까 그걸 열정으로 내가 엔지니어링이 나의 관심이었다라는 증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와서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취준생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한번 들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취업자 입장이고 취업해서 나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각 기업 뭐 부분별로 어떤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업계 상황이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 뭐 복리후생이나 이런 거 어떤지 뭐 이런 거 한번 리뷰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슬기로운 뭐 사원 생활 같은 거. 재밌겠다. 슬기로운 대리 생활 같은 거. 그거 뭐 이런 거. 브이로그를 근데 슬기로운 사원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몇 년 차야? 슬기로운 상무생활. 네, 그러면 취준생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기원합니다. 우리 채널컵이 함께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